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6월 2일 기준 소상공인 오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부터 다수사업자, 이제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자 오늘부터 신청받고 대상자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상자 확인 꼭 해주시고요. 오늘 댓글 많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다수사업자 받았다. 어제 00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많은 댓글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늘 이전에 다수사업자이신 분들 대상자 아니라고 떴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은 대상자이다 라고 이제는 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댓글을 지금 주고 계시니까 혹시 본인이 이제 다수사업자이신 분들은 안 하셨다면, 물론 하셨겠지만 혹시나 안 하셨다면 다시 한번 대상자 확인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전금과 보상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모르셔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분기 손실보상금 이제 6월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손실보상금 대상자가 누구신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 형평성에 대한 그 중기부 장관의 오늘 목소리가 있었죠. 사실 어제 목소리였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 중기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다. 지금 기준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기조입니다.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고요.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영 장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요약 설명이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 되실 분들 저랑 같이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수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다시 한번 대상자 확인해 보세요. 자, 손실보전금과 이제 보상금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600만 원 플러스 알파 받은 건 뭐죠? 손실보전금이죠. 성격은 지원금 성격이고 현금입니다. 자, 손실보상금 마찬가지예요. 지원금이고 현금입니다. 크게 다름이 없죠. 왜 제가 이거를 지원금이라 썼냐면 보통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책들이 이제 대출이 있고요, 지원금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눠집니다. 둘 다 현금, 지원금 형태라는 거, 대출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드리죠. 여러분의 문자에 뭐 보전금이다, 보상금이다 이러면서 스팸 문자들, 피싱 사이트들 거기에 대보면 뭐예요? 대출 광고예요 다. 뭐 어느 은행에서 대출 받으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급 형태 보겠습니다. 보전금, 손실보전금 일회성이에요. 단발로 끝나는 겁니다. 정액제로 줘버리는 거야. 일정액을 정해서 단기적 지원금 성격입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가요. 이거는 분기별로. 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법으로 보장된 거예요.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 형태가. 그래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방역 조치에 따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방역 조치가 다 끝났죠. 그러면 손실보상금 있나요? 없어요. 지금 이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1분기 거. 1분기 때는 여러분께서 방역 조치를 하셨죠. 소상공인 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께 나오는 겁니다. 방역 조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이제는 오늘이 6월이니까 2분기 끝자락이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뭐 요즘에 그 원숭이 두창인가요? 그 원숭이 두창 막 흉측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또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전염병.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런 전염병이 다시 발생했어. 그래서 정부가 장사하지 마. 방역 조치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실보상금이 다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상금은요, 손실보상금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면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방역 조치를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사업을 안 했으면 무조건 나오는 게 손실보상금입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더 주고 싶어도 뭐 더 주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대상자 볼까요? 손실보전금은요, 기준 시점 매출 하락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단, 방역지원금 1, 2차 받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업종은 매출 하락 인정해줬어요, 이번에. 그래서 매출 하락이 없어도 받는 겁니다. 공문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다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죠. 단, 뭐예요? 방역지원금 1, 2차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방역지원금 1, 2차 받은 사람 무조건 다 준다? 근데 거기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업종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 방역지원금 1, 2차 받았고 집합금지인데 못 받았습니다 하신 분들은요,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런 분들은 필히 13일에 있는 확인 지급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이거는 증빙을 하셔갖고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공문에 써져 있고, 이거는 뭐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제가 만약에 공문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공문 다 분석해드렸죠. 근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정부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정정보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 기사 잘못됐다 이러면서. 근데 아직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정보도라든지 그 기사가 틀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본인이 방역지원금 1, 2차 받았고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인데 나 못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확인 지급. 무조건 이건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이 업종만 해당이 돼요. 일반 업종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안 주나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21년도 7월에 이게 시행이 됐죠. 그 당시에 7월 이전에 만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이거는 형문화돼 있어요. 이렇게 아예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질문이 와요. 왜 손실보상은 이 업종만 주냐고. 법이에요. 예.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만 손실보상금이 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좀 더 말씀드릴게요. 또 지급 금액 있죠? 지급 금액. 자, 손실보전금은 얼마였어요? 최소 600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수사업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나오죠. 또 여기서 질문이 뭐였냐면 왜 다수사업체는 100%, 50%, 그 다음에 25%인가요? 어떻게 됐죠? 아무튼 왜 비례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그쵸, 억울하겠죠. 다수사업체는 사업체 2개면 둘 다 피해를 봤는데 하나는 50%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불만이실 텐데 이게 사실 정해놨어요. 또 정부가 이게 요런 비율이 예전 지원금 때도 고스란히 됐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비례해서 주고 있거든요. 다수사업체는. 그래서 이거는 뭐 공문에 써져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수사업체는 4개 기업 최대 하면은 2천만 원까지 나오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지급 금액이. 자, 손실보상금은요, 이번에 바뀌었죠? 최소 100만 원입니다. 원래는 50이었다가 이번엔 추경안에 100만 원을 올렸죠? 최소 100에서 분기 1억이에요. 이거는 맥시멈 1억까지입니다. 보상금은 그래요.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예요. 분기. 이거는. 자, 그 다음 현재까지의 이런 지원금들의 진행상을 본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준 거 있죠? 이게 단발로 주는 거, 정액제로 딱 주었은 거예요. 비례가 아니라. 이거는 보상금은 비례해서 주잖아요. 손해에서 비례해서. 근데 이게 딱 정액제로 줬던 게 세희망자금. 언제요? 2020년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 시초였거든요. 딱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게.
2020년 한 2월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1월에 들어왔고요. 본격적으로 2월부터 이제는 피해가 이제는, 왜냐면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피해가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2월부터. 근데 처음으로 이제는 지원금이 나왔을 때가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새희망 자금 이름이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1차 방역 지원금, 2차 방역 지원금, 손실 보전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여정님, 저는요 예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요, 소상공인인데요, 몰라갖고 이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정말. 안돼, 이런 분이 계세요.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다니까요, 진짜. 댓글 읽어보면은 저한테 유튜브에서 댓글 주시잖아요. 안타까운 사연 진짜 많습니다. 몰라서 못 받았어요. 시니어분들, 우리 젊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데 시니어분들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요, 안타까운 게 단기라고 했잖아요. 이거 단발성이라고 했잖아요.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이. 그래서 더 이상 이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신청해도 안 나와요. 지금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니터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소상공인 정보를 계속 이렇게 드리면 이제 요약 설명을 제가 그래서 해드리잖아요. 요약 설명 괜히 해드린 게 아니거든요. 요약 설명을 먼저 딱 보시고 나에게 해당돼,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상세.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딱 멈춰주는 겁니다. 저는 어그로 안 끌잖아요. 예. 끝까지 보라고 안 그러잖아요. 저는 끝까지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죠. 오히려 반대로 요약 설명만 보세요. 요약 설명 보시고 필요하면 더 보는 거고, 아니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요약 설명을 꼭 보십시오. 나에게 해당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거 다 끝났고요. 지금 들어가는 게 손실 보전금이에요. 요거. 그죠? 근데 손실 보상금은 3분기 손실 보상금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법이 7월 달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21년도 7월부터. 자, 이때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3분기 손실 보상금부터 들어갔어요. 3분기 7, 8, 9, 그죠? 4분기 10, 11, 12. 자, 1분기는 언제예요? 2022년도 1, 2,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1분기 손실보상금 예정돼 있어요. 이거 6월에 들어갑니다. 자, 6월에 대상자들, 이 시설이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이신 분들, 그 업종이신 분들 정신 차리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정신 없을 거라고. 방역지원금 끝나고 손실보전금 들어가고 또 손실보상금 들어가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6월부터 바로 들어가요. 이거 상당히 금액 큽니다. 이거 피해받으신 분들.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보세요. 이거는요 끝났죠. 이런 단발성 정액제로 주는 거, 이런 거는 종료 날짜가 있어요. 근데 손실보상금은 지급 중입니다. 지급 중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법이라 그랬죠. 이거는요 몇 년 동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접수가 가능해요. 여정님, 저요 음식점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3분기 때 영업시간 제한 당했어요. 근데 저는요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데요,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접수창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 내가 못 받았다 보상금을, 당장 손실보상금 사이트 가셔서 한번 대상자 조회를 해보세요. 이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이트는 어떻게 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kr. 그러니까 네이버 가셔서, 포털 가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요. 아시겠죠? 아니면 제 과거 영상, 제 유튜브 오셔서 손실보상 검색해보시면 옛날 영상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1분기 손실보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꼭 놓치지 말고 제가 또 알람 올려드릴 거니까 요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손실보상은 또. 자, 소급 적용 여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시적인 지원금이에요. 이런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지원금 형태이기에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뭐 과거 못 받았으니까 내가 못 받은 거 다시 뭐 해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끝나요. 그냥 딱 끝. 사업 종료 딱 끝. 그럼 끝나는 겁니다. 현 정부는요. 손실보전금 안에 손실보상급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죠. 지금 손실보전금 한 거 소급 적용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의 내용도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차후에 논의되도록 했죠. 손실보상법 개정하기로 여야가 차후에 이건 논의하자 이러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소급 적용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개정을 해야지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손실보상 법에는요 소급 적용 내용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개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선거 다 끝났습니다. 2년 후에 총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아마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선거 하기 전에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걸요. 소급 적용. 당연히 표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 전에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걸 나서줄 줄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소급 적용 돼야 되죠, 당연히. 안 그런가요? 예, 소급 적용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모니터링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손실보전금 형평성에 대한 그 불만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실보전금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못 받으신 분들 이 형평성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영 장관이 어제 6월 1일에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일단 손실보전금 부지급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목소리 1. 첫 번째 비판이 뭐예요? 1, 2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지원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이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게시물 보면은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목소리는요. 폐업자들 정말 억울해요. 저는 진짜 억울해요. 폐업자들. 방역 조치 다 이행하고 그렇잖아요. 방역 조치 다 이행하고 고스란히 코로나19 피해를 받았는데 그 기준이 한마디로 언제예요?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다. 아, 그건 진짜 그러면 미리 말을 하던가. 그죠? 눈치껏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해갖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폐업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계속 영상으로 기준일을 뭔지를 모르니까 폐업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그 기준일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공문 나오면서 나온 거죠. 12월 31일 21년도 12월 31일 그럼 미리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던가. 그러니까 폐업하신 분들이 진짜 억울한 겁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죠? 지금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변화 없다 이거예요. 변화 없다. 지금의 기준에서 변화 없다가 현재의 정부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1일에요. 이영 중기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피드백에 올린 본인의 글이 있었어요. 지금 손실보전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제 저도 가봤거든요. 현황을 좀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그 게시글에 다시 한번 댓글을 다셨어요.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적하신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자, 요거 페이스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의 얼굴도 나오고요. 페이스북 열면 막 주위 친구 얼굴도 나오잖아요. 이영 장관 그 페이스북 관계자들 나중에 그거를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초상권도 있고 퍼플리스트권도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요걸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영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빠르고 정확한 신청 및 지급에 미소 짓는 분들이 많으셔서 보람과 감사를 느낀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칭찬했었죠. 방송에서도 칭찬했습니다. 서버가 폭발될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홀짝제다 보니까 야 이거 옛날에는 홀짝제 안 하고 뭐 그럼에도 홀짝제 안 하고 몇 부제를 했는데도 서버가 막혔는데 막 사이트 안 열리고 그래서 홀짝제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전혀 서버가 멈추지 않았었죠. 그리고 몇 시간 안에 바로 지급됐었잖아요. 진짜 이건 칭찬할 만합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 했어요. 빠르고 정확한 신청 및 지급에 미소 짓는 분들이 많으셔서 보람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게시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댓글을 다신 거예요. 작성자 이렇게 돼 있죠. 이영 장관입니다. 또 한편 여기서 중요하죠.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적하신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뭐 저랑 이영 장관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데 이런 장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까지 공식적인 중기부의 내용 정부의 관계자의 공식적인 목소리는 변함없다. 지금의 기준과 변함없다. 어차피 바꿔봤자 또 사각지대는 생긴다. 이런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영 장관은 마음이 무겁다. 지적하신 사각지대에서도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 아니 장관이 한번 검토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실무자가 검토 안 하겠습니까? 물론 이게 DB를 업데이트하겠다 과대 해석은 말아야 돼요. 그죠? 예, 우리는 과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희망 고문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지금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페이스북에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글을 쓸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실제 밝혔다라는 거 저는 굉장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이런 장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소통하려고 하는 저는 이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귀닫지 않고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 자칫 희망의 고문이 될 수 있어요. 못 받으신 분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장관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는 이게 본인도 아세요. 이 내부 검토해보겠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파급 효과가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식적인 입장에 이 얘기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싶다. 여러분 그 이영 장관 페이스북에 이상한 걸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막 이런 매너 없는 정말로 매너 없는 그런 얘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쓰지 마시고 오히려 내부 검토를 통해서 가장 원하는 DB 업데이트. 정부도 사실 정당 그 명목이 있는 거죠. 기준을 다 바꿀게. 그러면 솔직히 정부의 면이 안 쓸잖아요. 적어도 체크가 크로스 체크가 되든지 아니면 1, 2차 방역 박으신 분들 DB가 업데이트 되든지 DB가 이게 업데이트 되는 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13일에 확인 지급 들어갈 때 요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희망 고문 가지면 안 됩니다. 예. 현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나 여정 패밀리들 그다음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저는 댓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댓글 보면서 역시 유튜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쌍욕하거나 나쁜 말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 젠틀하시고요. 역시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장사할 땐 전투적이죠,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맞아요. 가족을 위해서 전투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격, 정말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인격이 느껴져요. 칭찬하고 서로 못 받으신 분들 배려해주고.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여정님께서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좋아하는 티를 못 내겠다. 정말 부지급 받으신 분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도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소상공인이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서로 배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받으신 분들이요, 나는 받았으니까 손실보전금 관심 안 가질래, 난 끝이야,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어제도 강조드리고 자꾸 강조드리죠. 다른 지원금 또 나왔을 때 받으신 분이 부지급당할 수도 있어요. 힘을 똘똘 뭉치셔야 됩니다. 받으신 분이나 못 받으신 분이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이렇게 뭉쳐주셔야 돼요. 절대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아예 나는 음식업 장사고, 나는 서비스업이고, 나는 뭐 다른 사업이고, 그래갖고 뭐 자기 목적에 맞게끔 이익에 맡아서 흩어지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똘똘 뭉치셔서 소상공인들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6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약간 시장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을 수, 그러니까 귀를 닫을 수, 그러니까 관심이 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나서 주셔야 됩니다. 가장 원하는 거 뭐라고요? 13일에 DB가 업데이트 되는 거. 내가 조회를 했을 때 대상자로 뜨는 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신속 지급 2차 더 가던가, 그 전에 DB 업데이트해서 2차로 신속 지급 들어가던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정부의 이 정말로 이 인터넷 활용 능력이라든지, 저도 요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충분히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지난 정부부터 쌓아왔던 인프라죠. 그게 뭐 지금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계속왔던 이 중기부만의 그 인프라, 그 경험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인프라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게 2차 신속 들어가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일 확인 지급 들어가기 전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 힘을 합쳐주시고, 또 서로들 응원해 주셔야지만, 또 여러분이 또 장사하는데 또한 여러분께서 또 나중에 또 지원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뭉쳐 주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시고요, 여정 패밀리들 남아 계시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나가주셔도 되고요. 여정 패밀리가 뭔가요? 구독자 모임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생각해보니까 난 구독 안 했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구독을 누르셔서 우리 여정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들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응원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그 드라마에 보면 추앙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기 드라마 중에 있습니다. 끝났나? 지금 모르겠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 드라마 봤을 때 추앙이라고 그러길래 뭐야, 뭐 추앙 이게 뭐야? 그래서 저 진짜 사전 찾아봤어요. 추앙이 뭐지? 추행도 아니고 무슨 뭐 추앙해 뭐 이러더라고요. 너나 추앙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 추앙이 뭐야? 그랬더니 좋은 뜻이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추앙합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요,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항상 좋은 얘기 들으시고 항상 응원의 목소리 들으시고요.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주위의 분들 잘 되신 분들 많죠. 우리 유튜브 봐도 성공하신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주위에 계신 분들 또 격려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격려의 메시지, 그 다음에 여러분께 뭐 잘 된다 긍정의 메시지,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좋아져요. 하는 사람도 좋고요, 듣는 사람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게 긍정의 에너지죠.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길에 그 여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정 이름 좋지 않나요?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함께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